자, 교수님, 방사선으로 우리 몸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뭐, 비행기를 너무 오래 탄다. 또 뭐, 1년 내내 뭐, 절반 정도는 하늘에 떠 있는 사람이다. 병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일반적인 사람보다 근무를 뭐, 좀 더 뭐, 오래 한다든지, 또 잘못해가지고 방사선에 얻어맞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경우에 이제 영양적인 차원에서 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항산화를 시켜주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방사선이 세포 속 전자를 빼앗아 간다고 아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활성산소도 만들어지고 활성산소가 또 전자를 뺏어 가고요. 이러면 이제 세포가 망가진다. 이렇게 되는데, 임상에서 환자들에게 권하시는 세포의 전자를 채워주는 영양소, 어떤 게 있는지 이제 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혹시? 생화학적으로 나오는 얘기를 해야 되나요? 네. 뭐, 이런 그동안 박사님이 지금까지 뭐랄까, 유튜브 하시면서 네. 항상 단골 메뉴가 나와 있잖아요. 네. 비타민C 소금, 네, 칼슘, 네, 나이아신아미드, 네. 니코틴산 아미드라고 하는 거. 이거 조합이 아주 좋은 예술이에요. 네.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이제 이거를 또 좀 이해를 시켜줬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쟤네들이 활성산소를 제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 역할을 하는 것들이죠. 네. 그러면 이제 뭐 권장량이나 먹으라는 양대로 그냥 먹으면 방사선 스트레스를 이겨낸다. 그렇죠. 이게 물리학적으로 봐도 딱 맞아 떨어져요. 오. 전리방사선에 의해서 발생된 그런 자유 라디칼, 불완전한 분자들, 예. 이런 것들은 비타민 C와 같은 데서 생기는 전자를 네네. 전자의 그 공급에 대해서 안정화되어 있는 메커니즘이 되겠죠. 네, 맞아요. 또 실제로 방사선과 의사나 방사선들도 평소에 고용량 비타민 C를 챙겨 먹는 분들도 네. 있다고 저한테 자랑하신 분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거는 그 전하의 차이잖아요. 예. 아주 미세한 전하의 차이니까 그게 크게 금방 어떤 효과를 내는 건 아니고 이제 인체의 어떤 활성도를 강화시켜주는, 유지시켜주는 네네. 그런 성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사실 비타민C는 뭐 전자를 공급을 하는 항산화 물질로는 뭐 값싸고 또 안정적이고 또 뭐 수십 년, 뭐 거의 100년 이상 지금까지 그렇죠. 인간이 먹어와서 예, 전자를 공급을 하는 물질로는 뭐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한 가지다. 그러면 방사선 검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뭐 미리 뭐 한 6개월 전부터라도 3개월 전부터라도 미리 열심히 먹고 이 찍는 것도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조사해 놓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네. 이게 신체적인 건강 정도가 네. 정신 건강도 연결되는 일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금까지 우리 한 박사님이 강조하고 있는 그 건강에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영양제나 네. 무슨 기구나 이런 것들이 다 활동을 잘하게 해주면 방사선에 대한 네. 어떤 저항력도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몸이 굉장히 나쁘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분이 또 병원 사실 가게 되고 병원 가서는 검사를 또 해야 뭐가 문제인지 알아보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몸이 나쁜 데다가 방사선을 사진을 찍는 거랑 몸이 건강한 상태에서 방사선을 찍는 거랑은 분명한 차이는 있을 수 있겠네요. 그게 이제 생물학적인 효과에 예.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거를 제시하기에는 지금 데이터나 아니면 그런 경험치를 가지고 있는 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아프신 분들은 네. 일단 신체적인 문제에서 여러 가지 이전에 벌써 면역력이 조금씩 네. 약화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료용 방사선을 써서 아픈 걸 얼른 찾아내서 예. 치료 단계로
빨리 전환되게 할 수 있는 효과를 가졌다. 그 효과가 방사선 검사를 정확히 받는 거라고 예. 생각할 수는 있지만 네. 생물학적인 효과의 변화에 대해서는 다소 그거는 사람마다 특성이 틀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보니까 영양제를 잘 챙겨 드시는 분들이 좀 더 건강하고요. 그렇죠. 예, 영양소가 몸에 부족한 분들은 일단 에너지 만드는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예. 특히 그 니코틴산 아미드, 이거는 이제 세포 안에서 에너지 화폐를 만드는 NAD 플러스라는 이런 물질의 전부체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B3, 니코틴산 아미드를 열심히 먹으면 세포 속의 DNA를 특히 P53, 네, DNA 수리공 이 P53인데 이게 잘 돌아가도록 하는데 이 니코틴산 아미드라고 하는 것이 후성 유전을 좀 더 건강하게 만들어 준다. 후성 유전을 내 몸에 맞게 전사가 되도록 해준다. 그래서 비타민 B3, 니코틴산 아미드 요거를 열심히 챙겨 먹으면 이 방사선에 의해서 일어나는 문제도 뭐 크게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몸속에는 어차피 방사선이 지나가니까 뭔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닐까요? 뭐, 그러니까는 뭐 크게 문제가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거를 좀 막아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뭐 칼슘도 괜찮고요. 칼슘은 왜 먹으라고 그러는 걸까요? 일단 방사선 그 전공한 입장에서 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아, 근데 예. 일상 그 데이터나 과학적 이론적인 예. 데이터를 따로 이렇게 내놓은 예, 사례는 없다. 없어요. 예. 그렇지만 이제 물리학적인 어떤 그런 타격을 생물학적인 영양소로 그렇게 방어해내는 케이스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가 이번 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논의하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갖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렇게 더 이상의 얘기보다는 예. 우리가 더 공부를 해 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방사선이 우리 몸에 기본적으로 하는 그 역할이라고 그래야 되나 기능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두 가지, 세 가지 형태로 그러니까 분자를 쪼개거나 분자를 합하거나 또는 뭐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나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활성산소가 좀 더 발생할 수 있다. 반응성이 높은 분자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 이런 것들 반응 속도를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또는 활성산소를 제거를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데는 전자가 최고다. 전자를 공급을 하는 게 좋다. 그게 항산화고 항산화를 시켜줌으로 해서 뭐 다른 문제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 또는 방사선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 이런 것을 좀 더 완화시켜 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한 박사님의 그런 그 뭐랄까 해박한 지식 수준에서 충분히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내용들이라고 저도 공감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지금 중요한 일이고 예, 이 방사선으로 해서 문제가 된 사람이 예,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사례로 찾아볼 수 있었던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료용 방사선, 특히 인공 방사선 중에서도 의료용은 인체에 다른 어떤 질병 때문에 생긴 데다가 사용을 했지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된 케이스는 저는 그렇게 언급할 만큼 많지 않다. 자, 그러면 AI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사선 진단, CT나 엑스레이 이런 것을 찍으러 가기 한 6개월 전부터 비타민C, 그 다음에 칼슘, 칼륨, 나트륨, 소금이죠. 그 다음에 니코틴산 아미드 이런 것들을 먹고 충분하게 먹고 진단, 즉 엑스레이, CT를 찍는 게 나은지 아니면 그걸 안 먹고 찍는 게 나은지 우리 AI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즉 방사선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조금이나마 감소시킬 수 있는지 대답해 주세요. 방사선 진단 전에 특정 영양소를 먹는다고
당사선 피해를 확실히 줄인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어요. 비타민C나 미네랄이 몸에 이롭긴 하지만 당사선 검사는 이미 안전 기준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리 뭔가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는 아니죠. 중요한 건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검사 시기를 정하고 평소 균형 잡힌 영양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평소 균형 잡힌 상황이 아니라면 그러면 먹는 게 더 좋을까요? 만약 평소 영양 상태가 균형 잡혀 있지 않다면 검사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건강을 위해 영양소를 충분히 챙기는 게 좋아요. 다만 검사 직전에 갑자기 무언가를 많이 먹기보다는 꾸준히 영양을 챙기고 건강을 관리하는 게 방사선 검사뿐 아니라 전반적인 몸 상태. 자, 그럼 다르게 물어보겠습니다. 방사선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몸속에서 활성산소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논문은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비타민C를 먹는 게 더 이로운지 안 먹는 것이 더 좋은 건지 얘기해 줘. 활성산소를 줄이는데 항산화 역할을 하는 비타민C가 도움되는 건 맞습니다. 평소 적절히 섭취하면 몸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좋죠. 자, 다시 물을게. 방사선 병원 가서 진단을 할 때 엑스레이나 CT를 찍을 때 그 방사선으로 인해서 몸에서 활성산소가 증가합니까? 네, 맞습니다. 엑스레이나 CT 같은 의료용 방사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일부 활성산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논문이 있습니까? 논문 있나요?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의료용 CT나 엑스레이 같은 방사선 검사는 활성산소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실험에서는 낮은 방사선 양에서도 활성산소와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한 사례가 있지만 일반적인 진단 방사선 양은 관리된 수준입니다. 비타민C 같은 항산화제가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방사선 검사 전후에 바로 먹는 것이 위험을 확실히 줄인다는 근거는 부족해요. 자, 그냥 확실하게 얘기해서 방사선 찍으면 활성산소가 발생하고 좀 더 증가한다. 이 활성산소를 없애기 위해서는 비타민C를 먹는 게 맞다. 제가 질문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몸속에 있는 활성산소를 비타민C를 먹음으로 해서 줄일 수 있습니까? 네, 비타민C는 대표적인 항산화제라서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면 방사선 맞을 때 활성산소가 증가하므로 비타민C 먹으면 활성산소를 줄일 수 있습니까? 네, 방사선 노출로 일부 활성산소가 증가할 수 있는데 비타민C는 항산화제로서 그런 활성산소를 중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니코틴산 아미드도 활성산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까? 맞아요. 니코틴산 아미드도 NAD 플러스의 전구체로 작용하면서 세포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고 항산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온 칼슘이라고 액상 칼슘이 있는데 이게 항산화를 시키는데 탁월합니다. 방사선 때문에 생긴 활성산소를 줄이는데 이온 칼슘을 먹어주면 도움이 되나요? 이온화된 칼슘이 특별히 항산화 역할을 한다는 과학적 근거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다시 질문할게요. 알카리성 pH가 한 10 정도 되는 칼슘을 녹여 놓은 물인데 알카리성 물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나요? pH가 높은 알칼리 성물이 활성산소 제거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 근거는 부족합니다. 활성산소를 줄이려면 검증된 항산화 성분, 예를 들어 비타민 C 같은 것이 더 확실합니다. 그러니 알칼리수는 일반적으로 건강 유지에 마시는 정도로 생각하고 항산화는 따로 입증된 영양소로. 자, 그러면 알카리수는 항산화 시키는 역할을 합니까? 알칼리수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제처럼 작용한다는 과학적 근거는 부족합니다. 아, 그렇군요. 수분 섭취. 알겠습니다. 어디까지 물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